자, 프리미어리그 중간정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맨시티입니다. 일단 맨시티가 지금 한번 살펴보면 14승 3무 3패, 승점 45점, 득실 33점으로 아스날에 이어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위표를 봤을 때 지금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 한 상태에서 승점이 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 8점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시티가 지금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3승 1무 1패예요. 이 1패가 맨더비 2대1로 패배를 했던 맨더비전이었었죠. 이번에 지금 올 시즌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영입이 한 게 있었죠. 바로 홀란드입니다. 자,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입이죠. 완전 좋은 영입이죠. 19경기 25골 3도움. 스탯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스탯만 봐도 어마어마하고 맨시티가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에도 했었죠. 지지난 시즌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2% 부족했어요. 대항전, 유럽 대항전에 갔을 때 결정적인 상황에서 날아가는 빅찬스 미스들 같은 경우에는 펩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스털링 제주스로는 뭔가가 부족한 골 결정력들을 보여주면서 항상 고민거리였던 포지션이었었습니다. 사실 맨시티가 고민거리를 갖고 있던 포지션은 스트라이커뿐만 아니라 센터백 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어, 이제 디아스가 합류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센터백 라인에서는 고민이 해결됐었던 상태고 이제는 스트라이커였는데 스트라이커에서는 이제 홀란드가 들어오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미쳐버린 공격 라인입니다. 맨시티가 현재 치른 경기는 20경기, 홀란드가 넣은 득점은 25점입니다. 그리고 해트트릭 4회 기록, 리그에서 4회 기록은 19경기 만에 나왔어요. 19경기 만에 나왔고 종전 기록은 반니스텔루이의 이제 65경기였었습니다. 대략 한 46경기를 땡겼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향후 홀란드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정말 깨지기 힘든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이 이제 30년이 되는 해인데 홀란드가 이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 이제 로테이션처럼 출전했던 그릴리시, 마레즈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팬들이 항상 전제를 하는 게 있었죠. 장갑 낀 마레즈는 말릴 수가 없다. 왼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발 윙어로 나오면서 약간 매크로 같은 성향을 지금 지니는 매크로를 가지고 있는 마레즈고,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도 왼쪽 측면을 파고든다기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인사이드 포워드 형식으로 출전을 하게 되면서 좀 그 상대방, 그리고 왼쪽 측면에 이제 칸셀로가 출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릴리시가 메잘라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컷백을 통한 다양한 공격 패턴을 추구할 수 있는 왼쪽 라인이고, 마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잘라보다는 반대발 윙어로 출전을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마르즈 같은 경우에 슈팅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파포스트로 감아차는 슈팅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측면에서 이제 박스 바로 바깥에서부터 꺾어져 오는 드리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비 라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맨시티가 공격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승점을 드롭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봤을 때 수비력입니다. 사실 맨시티의 수비 라인에서는 지금 센터백 두 명의 선수, 요 아칸지가 아니라 사실 라포르트 디아스 아니면 스톤스 디아스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디아스도 어느 정도 지금 부상을 좀 달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올 시즌에 제 폼이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제 폼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칸지가 주된 조합으로 펩은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톤스가 사실 전문 센터백입니다. 전문 센터백인데 유사시 오른쪽 풀백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풀백에 나왔을 때 사실 리스크가 있는 선수죠. 큰 키다 보니까 사실 주력이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볼을 잘 뿌려준다는 성향보다, 그러니까 좀 약간 파괴력 있는 측면 돌파보다는 좀 안정감 있는 약간 포터백 형식으로 좀 추구를 하고 싶어 했지만
발밑이 좋은 선수도 아니다 보니 그렇게 막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뭔가 왼쪽에 스톤스가 나왔을 때는 맨시티가 항상 불안함을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카이로커가 오른쪽, 그 다음에 칸셀루가 왼쪽에서 자주 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저는 이 조합은 조금 펩이 사실 패착이라고까지도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스톤스가 오른쪽에 나온다는 건 브렌트포드전 때도 사실 2대1로 패배를 했을 때 스톤스가 오른쪽 측면에 선발 출전을 했었다 보니까 이반 톤이라든지 뭐 위사, 은베모 이런 선수들을 좀 마킹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고 결국 그게 고스란히 경기 결과로 나왔었고 맨시티가 승점을 드롭하는 계기가 됐던 경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사실 맨시티가 이 수비 라인에서는 아직까지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다. 펩이 당장 다음 시즌에 또 수비 라인이 취약하다고 수비 라인의 보강을 또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배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역시 에데르송 역시 이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발밑 좋은 키퍼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항상 스위퍼 키퍼 역할을 해주면서 좀 본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면 모르겠습니다. 그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에서 활동 반경 커버 라인이 조금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수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뚫려버리면 에데르송이 뒤에 본인 뒤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에데르송은 분명 그걸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맨유전 때도 보면 레시포드와 그런 경합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장면도 나왔다 보니까 이게 항상 펩의 축구 그 클라우디오 브라보도 맨시티에서 그렇게 됐다가 이제 아예 배제가 돼버리다 보니까 에데르송한테서 브라보의 향기를 지울 수가 없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이게 참 수비 라인에서 부상이 없으면 정말 정말 좋겠죠. 근데 칸셀루도 좀 폼이 오락가락하고 있었고 올 시즌에 그 다음에 스톤스도 오른쪽에 출전했을 때 경기력 자체가 조금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근데 아케 아칸지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고 이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달고 뛰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좀 컨디션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지만 사실 디아스랑 라포르트가 빨리 복귀를 해서 수비 라인에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임무죠. 자, 펩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펩이 맨시티, 바르셀로나 때는 사실 무결점이었다고 봐요. 뭐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를 중심으로 굉장히 무결점적인 그 펩의 전술에 사실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가 최적화됐다고 과거에 평가받았었고 지금도 펩이 축구의 그 헤게모니 자체를 흔들고 쥐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죠. 근데 미넨에 왔을 때 의문점을 품었던 팬들. 그 다음에 맨시티에 왔을 때 리그는 항상 우승하고 뭐 도메스틱 트래블이라는 뭐 위협도 달성을 했었지만 사실 챔스에서는 항상 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펩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조금 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겠지만 올 시즌에도 사실 챔스에서 저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컵은 하나 딸 것 같아요. 뭐 리그컵이 됐든지 아니면 FA컵이 됐든지. 근데 리그에서도 지금 좀 뭐 이번에 그 FA컵에서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맨시티가 승리를 가져왔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반기에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펩이 항상 승점을 드롭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중요한 경기에서 전술 변화, 리버풀전에서 이제 3-5-2 플랫한 3-5-2 전술을 들고 왔었고 거기서도 졌었고 나 브레트포드 때도 굳이 약간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들을 좀 시도를 하다가 패배를 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사실 맨시티 팬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좀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교체 타이밍도 사실 의문이 좀 들어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1대1로 비겼었습니다. 이 경기 1대1로 비겼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페페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좋은 분위기 그러니까 후반전에 좀 공격적인 분위기 박스 안에서 계속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면서 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타이밍이 나왔는데 이 흐름을 끊고 교체를 해야 됐었나라는 생각은 분명 했을 거예요.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 보니까 교체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87분에 교체 출전이 나온 만큼 교체 최근에 조금 인색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사실 저는 기분 탓이라고도 지금 적어놨는데 막 근데 보면 항상 펩이 좀 말릴 때 펩이 말릴 때는 조금 왜 교체 타이밍이 항상 늦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역시 이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경기에서의 전술 변화, 뭐 챔스 4강이라든지 꼭 중요한 경기 때마다 이런 전술 변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팬들은 중요한 경기 때 펩 빼라, 펩을 빼는 게 오히려 나을 거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죠. 근데 사실 맨시티는 펩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역사가 물론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만수르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물론 신임을 하지만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챔스는 확보, 우승은 잘이라는 한 줄 평을 달았습니다. 그만큼 뭐 공격적인 입장에서 공격수는 완벽하게 메꿨다. 근데 전문가들도 사실 홀란드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홀란드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2위를 하고 있다라고 맨시티가 2위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뭐 제수스나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에 가담해주고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을 하는 데 있어서 능한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줬었다면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 넘버 9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활동 반경에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있다. 그래서 수비를 할 시에 맨시티 그 이제 인원들이 조금 수비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2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것보다는 올해 뭐 아스날도 미친 것도 있고 사실 맨시티가 저번 시즌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펩이 이 승점 뭐 5점, 8점 차이를 못 뒤집은 적이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아직까지 우승의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 없지만 저는 올 시즌에는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맨시티 중간 정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